잡지로 다 볼 수 있는 걸 굳이 돈 내고 전시장 와서 볼까?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을 크게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이거를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 전차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관람오셨던 어떤 어르신이 손으로 뜯었어요. 저는 이선경이라고 하고요. 내한공연하고 전시기획일 약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뭐 한 20년 했네요.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나무스꾸리, 헬로윈, 블런디, 힙합밤 파티라든지 성인 컨텐츠를 가미했던 플레이보이 파티라든지 이런 파티들을 좀 하다가 애니레보비츠 사진전, 와일드라이프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카쉬 사진전 등등 사진전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대형 회화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를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한 후에 그러니까 컨텐츠를 결정을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작품 설명문도 쓰게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장소도 빌리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다 진행을 합니다. 전시 컨텐츠가 정해지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준비를 하고 오픈하고 나서는 이제 전시장 현장에서 전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태프들 회의하고 전시장 안에 컨디션 확인하고 티켓 세일즈 매일매일 체크하고 전시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그날의 성과에 대해서 투자자 보고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 도슨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거의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전시 기획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전시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의견이 둘로 반반이 갈렸었어요. 잡지로 다 볼 수 있는 걸 굳이 돈 내고 전시장 와서 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을 크게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분류로 나뉘었었는데 물론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는 크게 보니까 더 좋았어 였던 거죠. 뭔가를 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보고 나와서 교훈을 느끼고 감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이거를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거든요.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시를 만들 때도 첫 번째는 봤을 때 와 재밌다 멋있다 이걸 느끼게 만들고 싶어 했었고 두 번째로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겠구나를 좀 가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부에서 기획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시인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컨텐츠 자체는 좀 딱딱한 다큐적인 컨텐츠지만 풀어지는 컨텐츠는 좀 말랑말랑하고 여성적으로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현존 작가 중에 조엘 사토리라고 내가 사진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포토아크 프로젝트를 하신 건데 보통 전시장 가보면 보통 전시가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관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 전시 당시에도 약간 장례식 분위기로 조성을 했던 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동물들은 개체가 하나만 남아있거나 이미 멸종을 했거나 멸종이 기정사실화된 동물들의 사진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코뿔소 사진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코뿔소도 마지막 남은 개체였어요. 코뿔소의 뿔 아시죠? 이렇게 생긴 뿔. 그 뿔이 불로장생 약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코뿔소들이 잡혀서 뿔만 잘린 채 많이 죽어간대요. 왜냐면 이 뿔을 자르면 코뿔소는 죽는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출혈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코뿔소의 뿔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사람의 손톱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코뿔소는 더 이상 그 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시장의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 엔딩 메시지로 인디언 속담을 썼었거든요. 그 속담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굉장히 큰 선생님이었고 전시 기획을 입문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한국을 넘어서 중국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마운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이제 중문과를 나왔는데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연극제가 있어요. 저는 배우는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기획 홍보 자리가 있길래 사실은 저는 그게 쉬울 줄 알았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역할이 살림하는 역할이더라고요.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획자였고 저는 그때 백스테이지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나 기획자 하고 싶어라고 그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 알바 자리들을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좋은 콘텐츠가 뭔지 흥행성이 뭔지를 알아가게 됐어요. 기획의 본질은 사실은 모두가 같은 것 같아요. 천재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라는 데이터가 없어도 좋은 기획안을 내놓기도 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기획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 내놓는 기획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시도하다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실 흥행에 성공한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것들도 많아요. 그 실패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씁쓸하고 힘들죠. 제기 못할 것 같았었어요.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거니까 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성공이 쌓이고. 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전시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분명히 맞습니다. 쌓여온 시간과 도전한 시간들이 저를 전문가로 만들어줬고, 저는 앞으로 권위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계속 반복을 해갈 것이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전 분명히 권위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음에 제기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실패의 기억을 길게 가지지 않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조금 덜 보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죠. 좋은 콘텐츠라도 관람객의 외면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와일드라이프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전시가 초반에 흥행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4년 4월에는 그 가슴 아픈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 저희 전시장 로비 입구까지 경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시 기획자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발생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 게 사실은 마음도 힘들게 하지만 몸도 지치게 하거든요. 제 전시는 아니지만 다른 사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에트루리아전이라고 그 로마 전차가 왔었는데, 당연히 만지지 마시오 테두리 둘러놓죠. 그 전차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관람 오셨던 어떤 어르신이 손으로 뜯었어요. 손대면 안 되는 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진짜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거든요. 저희 한국에서 지금 원본을 손상시킨 사례인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실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획자로 살면서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전시 기획자가 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상 와서 현장에서 겪어보면 별로 멋있지 않거든요. 막 박스 까고 있고 택배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좌절을 하고 못하겠다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기획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맨 처음에 했던 게 이게 좌석표 놓고 이 자리 찾다 안 찾다 이거 색칠하는 것부터 했었거든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기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현장을 이해해주는 과정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좀 꼰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제발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1년이라도 컨텐츠 한 2개라도 버텨주시면 내가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현장에 가시게 되더라도 뭘 맡게 되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 전시 동향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얘기해 주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전시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일반 전시장에 작품 촬영이 가능하든, 잘 만든 포토존이 있든, 정말 사진 촬영을 위한 전시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거리예요. 전쟁기념관에서 했던 어떤 전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 전시에 대한 트렌드인데요. 정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쁜 공간들이 많았어요. 뭐 LED 장미 꽃밭이 있고, 조명이 예쁜 공간이 있고, 백드롭이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보고 나왔을 때 내가 전시를 봤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체험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를 전시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2014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미디어 아트 컨텐츠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불었던 미디어 아트 전시는 마스터피스 회화를 미디어 아트화해서 하는 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 전시 제목이 모네전이었고 반고흐였고, 그런 류의 전시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미디어 아트는 굉장히 좋은 전시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서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미디어 아트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정말 사진 찍기 좋은 전시, 예쁜 전시가 전시의 한 장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래도 내가 가서 사진을 찍고 와서 사진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만, 뭔가를 보고 왔을 때 이 본 것에 대한 감상이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중요하게 전달돼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이미지로 어렵지 않게 한 번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하면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 보고 났을 때 한 가지 메시지가 남는 그런 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지만 이걸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공간이 없어요. 대형 전시를 하려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가지 콘텐츠를 하더라도 4개월, 5개월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진 그런 공간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